한국전쟁이 남긴 상처가 한국교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77명의 교인이 수장되는 아픔을 겪은 염산교회는 순교 신앙을 되새기며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현지에서는 올해도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생존하고 있는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임원단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산림총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북단은 복음적 평화 통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6.25 69주기를 맞아 한 주간 기독교 순교지들을 찾아가 볼 텐데요. 전라도 영광군에 위치한 염산교회는 성도 77명이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염산교회에 얽힌 순교 이야기를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질 좋은 천이름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설도항. 그 앞에 아름다운 염산교회가 그림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안해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 지저귀는 새마저 평화로워 보이지만 염산교회에는 한국전쟁의 참혹한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염산 지역은 북한군이 벌인 참혹한 탄압의 피해 현장이 됐습니다. 전쟁 도중 국군이 영광군으로 진군해 온다는 소식에 북한군이 급히 퇴각했지만 미처 퇴각하지 못했던 북한군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학살의 방법은 수장. 염산교회 성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목에 큰 돌멩이를 매단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때 교회 학교 어린이 20여 명도 이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염산교회의 순교 당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목에 걸려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목에 걸렸던 돌덩이를 재현한 것인데요. 염산교회 교인 77명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 무거운 돌을 목에 건 채 설도 앞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순교가 지속된 기간은 3개월. 예수를 저버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1950년 12월 3일부터 석 달, 3개월에 걸쳐서 77분이 순교를 하세요. 한꺼번에 있을 때 죽이면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석 달 동안 순교를 하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피난도 가려면 가실 수도 있는. 염산교회 성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해하는 북한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준석 염산교회 담임 목사는 염산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문턱에 두고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로 천국 소망을 꼽았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가졌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돌아갈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날뛰는 공산당들을 더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가졌던 걸 보면서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순교자의 신앙을 꼽으라면 천국 신앙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염산교회. 그들이 걸어간 순교의 길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염산교회의 순교자들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찬송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그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인준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서울 남연회 감독 보궐선거와 남부연회 감독 재선거가 지난 18일 각각 진행돼 서울 남연회의 목동교회 최현규 목사, 남부연회의 임재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서울 남연회에서는 총 선거권자 742명 중 615명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 2번 최현규 후보가 309표를 얻어 상대였던 브니엘 교회 유병용 후보와 단 7표 차로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서울 남연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최현규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했고 유병용 목사와 브니엘 교회 장로가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8월 3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 공동대회장을 맡은 김정석 광림교회 담임 목사는 지난 20일 열린 설명회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삶이 예수로 채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박성민 한국 CCC 대표와 김용희 순회선교단 대표,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등이 주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전도 프로그램 서치 포 지저스의 한국 런칭 컨퍼런스가 지난 20일 영락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1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가 개발한 온라인 전도 전략 서치 포 지저스는 오는 2020년 진행될 2020 서울 페스티벌에서 온라인 전도를 담당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런칭됐습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는 컨퍼런스에서 서치 포 지저스를 통해 2020 서울 페스티벌에서 좋은 열매가 많이 맺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당시 가장 먼 곳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도운 국가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네, 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매년 참전용사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지 박종국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에티오피아에서 6.25 참전 관련 행사가 올해도 진행됐다고요? 네,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한국전 참전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68년 전에 한국에 파병한 날을 기념을 해서 매년 5월 25일 날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탑에서 외부 인사들과 대사관 관계자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대를 해서 이 행사를 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헌신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그 후손들에게도 한국전쟁의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한국전에서 아주 용감하게 싸웠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한국전쟁에서 253번의 전쟁 중에서 한 번도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은 승리의 이야기가 이티오피아의 이 젊은이,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전해져 있어서 최근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탑을 방문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견학을 갈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서 더 많은 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되어서 이 참전 용사들을 찾아뵙고 방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6.25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예우를 갖추고 또 현지에서도 도움의 손길들이 있긴 하지만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 여전한 과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아직도 참전 용사들이 200여 명 살아계시는데 때로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방문해서 이 참전 용사들의 수고 헌신을 들어주시고 작은 선물들을 드릴 때 아주 고마워하시면서 때로 어떤 할아버지는 한국이 다시 전쟁의 위험에 빠지면 내가 참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참전해서 한국을 돕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사신 분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자녀의 학비 또 한 번도 수리해보지 못한 이런 집들을 대속해드리고 최근 한 할아버지의 집이 전소가 되었는데 지금 3개월째 집을 고쳐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도와드린 것이 가장 급한 급선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한국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고요. 또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의 박종국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처럼 베트남도 전쟁의 아픔을 겪은 국가죠. 베트남 전쟁 당시 현장의 고통을 전해준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이 폭탄 투하로 화상을 입은 채 거리로 뛰어나온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이 이제는 중년의 여성이 됐을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고통은 지금도 어제 일만 같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의 피해자 킴 푹의 이야기입니다. Who can forget this picture? 9-year-old Kim Phuc trying to outrun her burning flesh after the South Vietnamese dropped a napalm bomb on her village.
Her burns were so bad, the doctors gave her zero chance of survival and took her body to the morgue. But Kim Phuc wasn't ready to die. My parents found me there. In the morgue? Yeah. But you weren't dead? I had not died yet. But you know, God had a plan for me. He's not finished with me yet. Today, Kim is 53. Her beautiful kimono hides the deep scars on her back and arms, while her beautiful smile tries to hide the pain she still deals with daily. I had 17 operations. Kim spoke to a group of doctors and plastic surgeons in Washington, D.C. recently about the day that changed her life. The fire everywhere around me, and my clothes were burned by the fire. I thought about the moment, oh my goodness, I would be ugly and people will see me different way, but I was so terrified. And then I ran out of that fire. 4 decades after that horrible day, Kim has new hope that her scars can not only look better, but feel better. Her biggest problem, which has been such a great thing about the laser, is she has pain. And that's from where the napalm stuck to her and then caught on fire. It's really terrible. Dr. Jill Weibel, a Miami dermatologist, discovered that lasers can effectively treat burn scars by reducing pain and increasing mobility. Lasers actually made burns and trauma scars worse. And so it wasn't until this new invention of the fractional laser, where the laser has little tiny holes that vaporize the tissue, and then the normal skin heals it, that actually is a game changer for burn and trauma patients. It heals the skin to almost normal. It takes a series of treatments, but it really is the most amazing technology I think that burn and trauma survivors have had in over 100 years. Kim has already had 4 of the 7 treatments she needs. And my scar is getting much lighter and softer. And that is give me hope that a year from now I will be free the pain and my scar look much better. The maker of the laser, Luminous, helped kick off the Restoring Heroes Initiative, a program designed to help people like Kim and other war heroes receive this life-changing laser treatment. Although the technology is out there, unless you're paying out-of-pocket money, which is very, very expensive for all these veterans, then they cannot be treated. So we are very, very proud to be working together with Restoring Heroes and trying to get a code that will allow, all these veteran hospitals, and there are like 99 veteran hospitals, to treat actually all these people. Despite the fear no one would want her, Kim married and has 2 sons. She says her conversion from the Cao Dai religion to Christianity at the age of 19 changed everything. How did that help you forgive the people who dropped the bombs that burned you? The picture of Jesus Christ when they put him on the cross and they kill him. So Jesus say, Father, forgive them, that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So that picture, that word, it just say, Lord, help me to do the same thing like you did. And give me the power, give me a strength, give me compassion to do that. And then I started to pray for my enemies. And the more I pray for my enemies, the softer my heart became. Dr. David McDaniel, a pioneer in laser technology, says Kim's story reminds him that although doctors and nurses treat the outside, it's Jesus who heals the heart. There's a very famous sign at a mission hospital in Africa that the doctors and the nurses treat, but Jesus heals. And we use the lasers and the power to help heal her scars, but really Jesus healed her heart. Kim says this famous Pulitzer Prize photo that the Vietnamese government once used as a propaganda tool to control her is now a blessing that she can use to reach the world. That picture became the powerful gift for me. I can work with it for peace, for good. Wendy Griffith, CBN News.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네. 자, 이 시기에 중국을 초청한 북한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한 중국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14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달에 후진타오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으로 방북을 한 일에 14년 만이죠.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4차례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평양 초청을 몇 차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를 정하지 않다가 정말 일주일 전에 전격적으로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확정돼 있습니다. 왜 시 주석은 이 시점에 평양을 1박 2일 방문했을까? 왜 또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최고의 아마 지구에서 이렇게 외빈을 사상 최대로 환대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밖에 없지 않냐. 25만 명의 평양 시민이 카드 섹션으로 시 주석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 행사는 아무래도 28, 29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 주석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벌이고 있죠. 이 상황에서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나서 시 주석의 입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시 주석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압박을 물리치면서 또 홍콩 시위를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어떤 카드가 필요했죠. 그 카드는 바로 북한 카드였습니다. 지난 2월 말에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 이후에 양측이 이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음으로써 미국에 대항한다. 즉 시 주석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북한을 관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압박을 좀 늦추면 내가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경의 정말 뭐 큰형님이죠. 시 주석이 뒤를 돌봐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그런 비핵화 협상안에 내가 관심을 보일 수 없다. 관심을 보여야 될 것은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연말까지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양측의 중국과 북한 간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1박 2일간의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김정은 위원장과 또 시진핑 주석의 만남과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 좀 어떻게 한반도 교착 상황에 현재 있는데 그 교착 상황을 풀어갈 해결책을 좀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법을 찾기보다는 상황은 좀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남북미,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삼각구도로 편지를 주고받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했는데 시 주석이 연설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와 경제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본인이 이제 적극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이제 3자에서 4자 구도로 가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이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맞물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이 중국이 무역 전쟁에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선순환 작용, 즉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될 텐데 이게 뭐 무역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개입으로 오히려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북한과 미국의 관계만을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친서를 먼저 보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화답을 했었죠. 폼페이오 장관도 북미 협상이 이어질 것에 대한 낙관론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분위기 좀 좋아진다고 봐야 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닷컴에서 쓴 책을 찾아보면 44권이 나옵니다. 제가 아주 뭐 연구를 좀 하느라고 최소한 10권 이상은 읽어봤는데
이 비즈니스 할 때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던 사례가 몇 건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자기가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잘 해결이 안 되면 편지를 통해서 그 상대방과 거래의 어떤 길목을 텄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 국제 정치에서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지금 서너 차례 계속되고 또 편지에 뭐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했다. 또 뭐 생일 축하 편지를 받았는지 기분이 또 굉장히 좋고 이에 따라서 이제 평양도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장면이 노동신문에 또 보도가 됨으로써 양측이 꼭 사귀는 듯한 남녀가 사귀는 듯한 편지 외교를 보이는데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편지가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즉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영변 플러스 알파의 해결인데 평양에서는 영변 핵만 포기하고 강선이나 분간 등 여타 지역의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제 그런 구도가 미국에 의해서 거부되었기 때문에 편지를 이제 여러 차례 주고받으면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좀 편지에 담았으면 좋지 않겠나. 즉 편지에 뭐 난 당신과 궁합이 잘 맞고 당신과 성격도 좋고 당신 생일 축하한다. 이런 편지는 이제 두세 번 하고 이번에 포기할 대상은 이건데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그것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다음에 실무협상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하노이 회담과 같은 노딜은 없지 않겠냐는 판단을 해봅니다. 좀 연애 편지 수준을 넘어서서 좀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또 기대해 보고요. 그런가 하면은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왔는데 우리 군의 대처가 조금 늦어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군의 대처가 늦은 건지 청와대의 대처가 좀 애매한 건지 이틀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15일 날 이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 4명을 태우고 내려왔는데 이틀이 지나서 17일에 이게 이제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안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발표 자리에 배석을 하느냐, 또 어떻게 두 사람은 바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두 사람은 평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바로 돌아가게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또 안 하느냐 등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은 과거의 휴전선에서의 노크 귀순과 유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북한과 대화는 해야겠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어선이 무방비로 들어와서 이틀씩이나 지나가도 국민들이 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보에 대한 정부의 신뢰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 대응 능력이 좀 부족했다, 혹은 말씀해 주신 대로 청와대가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안보상의 문제들로 지금 현재 여론이 뜨거운데요. 국방부 장관도 뭐 짧긴 했지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어떻게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평시가 길어지면 군이나 국민이나 안보가 좀 약해집니다. 안보라는 게 안 보이죠. 안보라는 게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 그냥 소홀하게 지나가는데 이번 삼척항 어선 귀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6.25도 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및 국방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이 안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보가 안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좀 늦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일본에서는 또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어떤 논의들이 이어질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한반도 문제 역시 좀 다루게 되겠죠? 일단 빅게임은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일단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무역전쟁이 1차 안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비핵화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또 서울을 방문해서 뭐 비무장지대를 시찰하고 연설을 하는 계획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G20 정상회담에 이제 무역 문제에 지금 치중이 되고 있는데 무역 문제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좀 가닥을 잡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한일 정상이 서로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정상회담 스케줄을 못 갖는 것은 매우 아쉽지 않느냐. 네. 사실 뭐 한일과는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그렇지만 만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아베 수상, 문재인 대통령 서로 국가 이익 관점에서 행동을 하겠지만 오사카에서 회담이 열리는데 뭐 정상회담 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잠 좀 줄이면 30분이면 충분한데 아베 총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정이 뭐 다 차서 시간 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일본도 좀 태도가 좀 소극적이고 좀 옹졸하고 또 우리 정부도 조금 더 과거사 문제에서 더 나가서 이번 자연스럽죠. 오사카 정상에서 만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국가 간의 외교인데 거기까지 가서 먼발치에서 서로 사진만 찍고 온다라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정말 큰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G20 정상들의 이제 입에 집중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좋은 결과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 지원을 좀 확정을 했습니다.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밝혔죠. 네, 일단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보고가 지난 3월에 처음으로 나왔고요. WFP 세계 식량계획 시찰단이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지를 보고 또 방문했을 때 한 140만 톤 정도가 모자란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남측에서 식량 지원에 대한 여론이 형성돼 있는데 이 식량이 과연 정확하게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냐는 모니터링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현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서 정부가 직접 지원에 이제 부담을 느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제 기구를 통한 5만 톤의 쌀 지원이 지금 결정이 됐고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북한 항구에 우리 쌀이 도착하는데 저는 이 쌀이 대한민국 정부가 보냈다라는 좀 포대에 큼지막하게 좀 써서 그리고 이 쌀이 좀 북한 주민 각 가정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과거에 대북 식량 지원을 한 다음에 저희가 탈북자들을 통해서 서베이 조사를 해보면 남한에서 식량 쌀 지원은 받은 적이 별로 없다라고 설문조사에 답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이 식량 지원의 사실을 감추고 또 이것이 또 군량미로 전용되는 그런 우려를 낳고 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만 개선된다면 뭐 식량 지원을 확대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부분도 저희가 좀 놓치지 않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또 6.25가 또 69주기를 맞이하는 그런 한 주이기도 합니다. 좀 남북 분단이 남긴 상처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6.25 69주년이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은 한반도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양측의 사상자가 한 200만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 부상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외부에 이렇게 모임에서 보면 모인 사람의 6분의 1은 6촌 이내의 중상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까 염산교회 순교 사실이 보도가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데올로기가 절대 민족을 말살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통일을 해서 한반도를 피무대로 하는 그런 사실은 절대 재발돼서는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안 보이는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번 주 국내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쪼록 남북관계 해법이 찾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비롯한 총회 임원단이 최근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네, 북한 일대를 돌아보셨다는데요. 이번에 동행한 예장합동총회 통일준비위 이석원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방북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좀 방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이제 저희가 방북하기 전에 한교연에서 교단장들이 먼저 방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교단에서 이제 단독으로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원래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네. 저희가 이제 서귀포에서 기도회를 했고 또 판문점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조골 푸르게라고 하는 그 NGO 단체를 통해서 네. 북한에 있는 해외 동포 초청위원회 초청으로 방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북한에 들어가신 경로는 어떻게 중국을 통해서 좀 들어가신 건가요? 저희가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항공편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북한에서의 일정은 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북한에서는 이제 북경에서 머물면서 북경이 아니라 평양에서 머물면서 이제 원산도 갔었고 판문각도 갔었고 또 서해 쪽에 가기도 했고 해서 동서로 남으로 이렇게 다녀오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방북한 곳 장소는 원산에서는 이제 도립 양묘장을 방문을 했었고 또 온천에 있는 군립 양묘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북한에서 녹화 사업을 하는 일에 저희가 이제 교단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도울 것을 네. 우리 총회장님과 이제 함께 거기는 산림청 관계자분들하고 MOU도 맺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이념적인 걸 떠나서 조국 강산을 푸르게 한다는 의미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하기로 MOU도 맺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된 걸 보니까요. 봉수교회에서 북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네. 어떠셨나요? 예,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 질문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진위 여부를 따지고 본다고 하는 것은 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배 중에 이제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이제 남한 쪽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이 하지만 예배 중에는 그렇게 많은 찬양이 없는데 봉수교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 중에 찬양이 꽤 여러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들이 너무 진지해 보였고 또 많이 이제 찬양을 그 연습한 그런 모습도 보였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예배로 보여졌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칠골교회도 혹시 방문을 하셨어요? 네, 칠골교회는 이제 예배는 드리지 않았고 방문했었는데 이제 칠골교회 목사님이 칠골교회가 세워진 동기가 이제 전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제 원래 그 이제 김일성 그 주석의 그 집안이 어머니가 강반석이었고 그다음에 그 삼촌 되신 분은 강양 목사님이랑 그래서 거기가 원래 교회를 세워지게 된 동기가 여기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하는 그런 언급 속에서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목사님께서는 다음에는 칠골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더 은혜로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럼 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예배당이 교회들이 있었던 장소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현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교회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뭐 겉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못했지만
내심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다시 교회가 섰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네. 언젠가는 뭐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지금 네. 다녀오신 그 교회들의 이 남북 성도들이 함께 또 예배드릴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렇죠. 예배를 드리시면서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남한에서는 남쪽에서는 우리 교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이제 소원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자꾸 시간적 공간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시간과 어떤 그 괴리적인 것들은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이 속히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지금 현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동네들도 좀 둘러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원산을 가면서 네. 가까이는 안 가봐도 먼 발치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우리 시골과 다를 바 없이 평온하다는 네. 것을 이제 느꼈고 또 우리가 뭐 실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하더라도 네. 너무나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제 뭐 북한에 지금 쌀도 보내고 한다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네. 제재 가운데서도 어떤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속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이번 방북 자체가 교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방북의 의미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희 이제 뭐 민간 교류 차원에서 또 어떤 그 교단의 교류 차원에서 또 범교계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어떤 할 수만 있으면 접촉점을 찾아서 서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갖고 또 저희 교단에서도 그렇고 또 한교연에서 다녀오신 우리 교단장님들도 내심 모든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이나 또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중화시켜 가면서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는 가운데 또 어려운 것들도 해소되어지고 네. 좀 더 어떤 공감대를 찾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또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또 바라는 우리 교회들이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가운데서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서서 그 녹화 사업을 위해서 양묘장도 또 방문하시고 네네. 또 산림청과 MOU도 맺고 오셨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앞으로 좀 북한과 교류가 조금 더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원산에 있는 도립양묘장은 너무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완전 그 씨앗을 파종하는 것부터 묘목을 수거하는 것까지 자동화 시설로 다 돼 있고 또 온천에 있는 군립 양묘장은 그보다 시설은 못했지만 녹화 사업에 진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산천이 이제 벌거벗어졌을 때 먼저 한 것이 녹화 사업이었고 또 북한도 지금 보면 아마 그 모든 그 지도부에서도 녹화 사업에 전심하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한반도를 녹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사업이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단 내에서 또 오랜 시간 이 북한 사업을 준비해 오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사업들이 좀 계획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단에서도 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네. 그것이 또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가 또 다시 시작되었다가 하니까 앞으로도 어떤 뭐 녹화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원 사업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또 하다가 중단되더라도 또 잠시 멈춰간다고 생각하고 또 재개되면 또 계속하고 하는 가운데 접점을 찾아가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뭐 묘안이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머뭇하지 않고 조금 늦춰지면 늦춰준 대로 또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네. 그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네. 또 교류가 확대가 돼서 남북 간의 평화의 다리를 놓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장합동총회 통일준비위 이석원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25 한국전쟁 중 많은 희생이 발생한 가운데 염산교회는 교인 77명이 수장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남연회 감독 보궐선거와 남부연회 감독 재선거에서 서울 남연회의 목동교회 최현규 목사, 남부연회의 임재택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온라인 전도 프로그램 서치 포 지저스의 한국 런칭 컨퍼런스가 지난 20일 영락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임원단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산림총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는 G20 정상회담 등 국내외 중요한 일정이 줄지어 있습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 국가 대 국가 또는 내부적 문제로 갈등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 리더들의 만남이 이런 갈등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